우리는 살아가며 수없이 많은 대화를 합니다. 가족과도, 친구와도, 낯선 이들과도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로 오래 쌓아온 관계가 깨질 수도 있고, 단 한 줄의 진심 어린 말로 적대적인 이의 마음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려는 건 그 무엇보다 섬세하고 조심스러워야 할 바로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와의 갈등 속에서 무엇을 말해야 좋을지 몰라 마음만 상해본 적 없으신가요? 혹은 아무런 나쁜 뜻이 아니었는데 상대가 깊이 상처받았다는 말을 들은 적은요?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때로 칼보다 더 날카롭고 어떤 때에는 눈물 한 방울보다 더 깊이 위로합니다. 오늘 전해드릴 6마디의 말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심지어 나를 싫어하던 이마저 조용히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작고 강력한 열쇠 같은 말들입니다. 지금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 6마디 중 하나로 전혀 예상치 못한 기적 같은 변화를 겪은 한 여성의 사연입니다. 그녀는 중년의 주부였고 평생을 남편과 자녀 뒷바라지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가족과의 대화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늘 무표정했고 아들은 휴대폰만 바라봤으며 딸은 대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점점 외로워졌고 누구에게도 마음을 전할 수 없다는 생각에 조용히 눈물을 삼키며 살았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조용히 밥상을 차렸고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은 각자의 생각에 잠긴 채 수저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심코 남편에게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요즘 당신 많이 힘들어 보여요. 그 말에 남편은 수저를 멈췄고 오랜만에 그녀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딸은 조용히 휴대폰을 내려놓았고 아들도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위로나 조언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 담긴 관찰이었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이후로 대화를 조금씩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단추가 되었던 그 한마디, 힘들어 보여요. 이 한마디는 상대의 마음에 조용히 들어가 닫힌 문을 조금씩 열어주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라고 말하는 대신 요즘 힘들지 않았어? 라고 묻는다면 전혀 다른 세상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인간은 자신의 말로 타인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말의 힘은 관계를 살립니다. 그 말 속에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감동이 되고 기억이 되고 다시 이어지는 인연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그 한마디를 알고 나면 어떤 대화를 다르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첫 번째 말, 내 말이 맞아. 이 간단한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겪어본 사람만 압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논리적으로 맞고 틀림을 따지며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으려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수록 상대방은 더욱 목소리를 높이고 더 강하게 반박하려 듭니다. 결국 남는 것은 상처와 냉담뿐이지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그래, 내 말이 맞아라고 말해보세요. 단순히 동의하는 말이 아니라 상대의 감정을 인정하고 그 마음에 기울이겠다는 표현입니다. 실제 사례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50대 직장인 박성애 씨는 최근 부서 이동으로 젊은 팀장과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경력은 자신이 훨씬 오래되었지만 조직 개편으로 30도 되지 않은 팀장이 자신의 윗사람이 된 겁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불편했습니다. 말투, 회의 방식, 업무 지시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회의 중 팀장이 성혜 씨의 기획안을 전면 수정하자고 했습니다. 화가 난 성혜 씨는 서운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고 그날 회의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다음 날 성혜 씨는 회의가 끝난 뒤 조용히 팀장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는 기분이 상했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니 팀장 말이 맞는 것 같아. 요즘 시장 흐름을 내가 잘못 읽은 것 같아. 그 말에 팀장은 고개를 숙이며 오히려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더 잘 설명드렸어야 했어요. 앞으로는 선배님의 의견부터 먼저 듣겠습니다. 그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씩 가까워졌고 지금은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며
가장 손발이 잘 맞는 팀원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내 말이 맞아라는 말은 자존심을 굽히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말입니다. 그 사람의 시선을 함께 바라보겠다는 믿음의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맞고 틀림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인간관계는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감정이 통하면 논리가 틀려도 괜찮고, 감정이 다치면 논리가 아무리 맞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공자도 말했습니다. 군자는 마음을 얻으려 하고 소인은 이익을 얻으려 한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내가 이기려고 하면 결국 사람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져주는 마음을 가질 때 그 사람이 오히려 내 손을 먼저 잡아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누군가와의 말다툼 후 자존심 때문에 먼저 다가가지 못했던 기억, 그 사람이 했던 말 중 맞다고 생각했던 순간이 혹시 지금 떠오르진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 밤 그 사람에게 조용히 말해보세요. 내 말이 맞았어. 당신의 진심은 말보다 먼저 닿을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두 번째 말, 내가 잘못했어. 이 말이 가진 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 사과하지 못합니다. 자존심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먼저 사과하면 마치 진 사람 같고 무시당할 것 같아서 입술을 꾹 다물고 맙니다. 하지만 사람 사이에서는 사과가 패배가 아닙니다. 그건 용기이며 관계를 회복하려는 가장 진실된 표현입니다. 이 말을 가장 극적으로 전한 사람은 한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이름은 최민수 씨. 그는 평생을 고지식하고 완고한 성격으로 살아왔습니다. 가족은 물론 직장에서도 그의 의견이 곧 원칙이었고 자신의 방식이 틀릴 리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런 그에게도 가장 소중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춘기에 접어든 딸과의 대화는 언제나 충돌로 끝났고 결국 어느 날 딸이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아빠는 늘 나만 틀렸다고 해. 그 말에 최민수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화가 났고 돌아서 나와버렸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저녁, 그는 거실에서 조용히 앉아 딸의 책상을 바라보다가 종이에 짧은 글을 써두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늘 옳다고만 생각했어. 사실은 내 말도 듣고 싶었는데 그게 참 어려웠어. 내가 잘못했다. 그날 밤 딸은 눈물을 흘리며 그 종이를 가슴에 품고 잠들었다고 합니다. 그 뒤로 두 사람은 조금씩 서로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사과는 말을 낮추는 행위가 아닙니다. 사과는 마음을 높이는 일입니다. 많은 부모가 아이들에게 잘못을 지적할 줄은 알아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진 않습니다. 많은 부부가 사소한 오해 앞에서 먼저 미안하다는 말을 놓칩니다. 그러나 이 한마디, 내가 잘못했어. 그 말 하나가 상대의 마음을 다독이고 오해를 풀고 진심이 닿는 지점을 만들어냅니다. 묵자라는 철학자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낮출 때 오히려 높아진다. 말을 낮춘다는 것은 마음을 높이는 지름길입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건넨 사과는 결코 잊히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사과는 가족을 회복시킬 수 있고 연인을 다시 손잡게 만들며 오래된 친구와의 거리를 다시 좁혀줄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누군가와의 갈등으로 마음이 무겁다면 그 사람에게 이 한마디만 전해보세요. 내가 잘못했어. 내 마음을 몰랐어. 그 순간 당신은 이기지 않아도 가장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세 번째 말, 그럴 수도 있겠다. 이 말은 적대감을 품은 사람 앞에서 방패가 되어주는 말입니다. 적은 나를 공격하기 위해 언제를 틈타고 어디를 찌를지 몰라 긴장을 풀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 강하게 맞서려 하죠.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상대의 칼날을 조용히 내려놓게 만듭니다. 이해하려는 자세, 내 입장만 고집하지 않는 태도, 그게 이 말에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오랜 시간 같은 건물에서 일해온 김희정 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자영업자였고 옆 가게 사장과 유난히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된 건
건물 공용 주차장이었습니다. 희정 씨 손님이 자주 옆 가게 앞에 주차를 하자 옆 가게 사장은 이따금 화를 내며 손님에게까지 불쾌한 말을 퍼붓곤 했습니다. 희정 씨도 참다 이야기를 하러 갔다가 감정이 격해져 거의 싸움이 될 뻔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건물 안 분위기 역시 냉랭해졌습니다. 몇 달 뒤 희정 씨는 우연히 옆 가게 사장의 가족사가 지역 소식지에 실린 걸 보게 됩니다. 사장이 최근 가족을 간병하며 장사를 병행하고 있었고 심한 스트레스로 병원에도 다녔다는 기사였습니다. 그 기사를 본 뒤 희정 씨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가게 문 앞에서 마주친 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은 내가 너무 예민했나 봐요. 그럴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장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며칠 후 희정 씨 가게로 작은 음료 한 박스가 배달되었습니다. 거기엔 짧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많이 날카로웠죠.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입장을 방어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는 말은 상대의 입장을 들어주는 순간 그 사람의 벽을 허무는 열쇠가 됩니다. 논쟁을 멈추고 이해를 열고 존중의 언어를 꺼내드는 사람은 강한 사람입니다. 묵묵히 견디는 사람보다 상대의 분노를 감싸 안는 사람이 관계에서 더 오래 남습니다. 사서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감정은 불과 같아서 기름을 부으면 타오르지만 물처럼 대응하면 꺼지게 된다. 상대가 화를 내고 꼬투리를 잡고 나를 미워하려 해도 그럴 수도 있겠다고 이해의 물을 끼얹는 순간 감정의 불길은 잦아들고 그 틈에서 관계가 회복될 기회가 생깁니다. 혹시 지금 마주하기 껄끄러운 사람이 있다면 그럴 수도 있었겠네요 라고 먼저 말해보세요. 그 말 한 줄이 어쩌면 적이 내게 먼저 마음을 여는 작은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네 번째 말. 그 말 듣고 마음이 좀 아팠어요. 이 말은 상대의 공격에 무너지지 않으면서도 감정을 진심으로 전할 수 있는 가장 조용한 울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공격적인 말이나 오해 앞에서 즉각적으로 방어하려 들거나 맞대응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방식은 결국 상처만 남긴 채 관계를 더욱 멀어지게 만들 뿐입니다. 그럴 때 이 한마디를 해보세요. 그 말 듣고 마음이 좀 아팠어요. 이 말은 나를 변호하지 않으면서도 상대에게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 가장 단단하고 성숙한 표현입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전해드릴게요. 정은지 씨는 봉사단체에서 몇 년째 함께 활동하던 한 지인과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활동 중 늘 본인을 무시하고 작은 실수도 크게 지적하며 여럿 앞에서 망신을 주는 행동을 반복하는 사람이었죠. 그 사람은 늘 당당했습니다. 자신이 맞다고 생각했고 정은지 씨는 결국 봉사활동을 그만둘까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활동이 끝난 후 정은지 씨는 조용히 그 사람을 불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은 며칠 전 그 말씀하셨을 때 마음이 조금 아팠어요. 제가 부족한 건 알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꾸 위축돼요. 그 말에 상대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나는 그냥 일이 잘 되라고 그런 거였는데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요. 그날 이후 그 사람의 말투와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때로는 상대가 나를 아프게 했다는 사실을 그도 모를 수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내뱉은 말이 상대의 마음을 깊이 다치게 했다는 걸 알 기회조차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보는 겁니다. 나는 피해자가 아니라 감정을 가진 사람이며 그 감정이 지금 다쳤다고 마음이 아팠다는 말은 상대를 공격하지 않으면서 관계를 다시 되살릴 수 있는 놀라운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말의 자비라 표현합니다. 말에도 자비가 있어야 상대와 나 모두 다치지 않고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이죠. 말 한 줄이 나를 드러낼 수도 있고 나를 감출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처를 감춘 채 무시하거나 참기만 하면 결국 그 관계는 자연스레 무너지게 됩니다. 말을 탓하기보다는 감정을 전하는 것, 그 말이 내게 아팠다고 조용히 꺼내는 용기, 그것이 상대의 마음을
멈춰 세우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지금 상대의 말에 마음이 상했던 적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 말 듣고 좀 속상했어요. 그냥 알고 계셨으면 해서요. 그 한마디가 지금의 감정을 다음 인연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다섯 번째 말. 도와줄 일 없을까요? 이 말은 경계심이 높은 사람의 마음을 가장 빠르게 무장해제시키는 말입니다. 적대적인 사람일수록 누가 자신을 이용하려는 건 아닌지 계속 의심합니다. 그럴수록 더 날이 서고 그 사람 곁엔 아무도 남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그런 이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도와줄 일 없어요? 라고 묻는다면 그 사람은 처음으로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말은 이해와 관심의 표현이면서 작은 연대의 시작입니다. 이진욱 씨는 이사 온 동네에서 동대표를 맡고 있는 중년의 남성이었습니다. 처음엔 사람들과 잘 지낼 줄 알았지만 몇몇 주민들과 계속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래층의 한 중년 남성은 건물에 조금만 소음이 있어도 불같이 항의했고 주민회의 때마다 무례한 말과 비난으로 모두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진욱 씨도 처음엔 그를 피하거나 그의 말에 강하게 맞서기도 했지만 어느 날 우연히 그 남성이 혼자서 무거운 짐을 들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힘겹게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이진욱 씨는 조용히 다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와드릴까요? 혼자 들기엔 무거워 보이네요. 그 말에 그 남성은 처음으로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고 고맙다는 말도 조용히 내뱉었습니다. 그날 이후 회의 때 그 남성의 말투는 조금 부드러워졌고 이진욱 씨를 향한 표정에도 달라진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관계는 항상 말에서 시작되지만 진심은 행동에서 자랍니다. 도와줄 일 없을까요? 라는 말은 그냥 입으로만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 뒤에 진짜 손길이 있다면 그것은 곧 신뢰가 되고 그 신뢰는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유교 경전에서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극한 덕은 말보다 행동에서 드러난다. 어쩌면 사람들은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잊어도 그 순간 나를 도와주려 했던 그 손길은 평생을 기억합니다. 사람이 마음을 여는 데는 무거운 논리나 거창한 설명보다 작고 따뜻한 배려 하나가 더 큰 역할을 합니다. 지금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꼭 큰일이 아니더라도 뭐라도 도와드릴 일 없을까요? 라고 한번 건네보세요. 도움은 마음을 여는 가장 부드러운 열쇠이고 그 열쇠는 누구든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여섯 번째 말. 고마워요. 당신 덕분이에요. 이 말은 가장 강력한 친화력을 지닌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쓸모있는 존재라고 느낄 때 비로소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 마음을 여는 열쇠가 바로 이 한마디입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감사는 사람의 마음을 무장해제시키고 상대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는 가장 따뜻한 방식입니다. 남에게 상처받은 사람보다 감사받지 못해 외로워진 사람이 훨씬 많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람은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김명자 씨는 새로운 부서로 발령받은 뒤 주변에서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회의에서도 말할 기회가 적었고 팀 분위기에도 쉽게 적응하지 못해 혼자 점심을 먹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은 부서의 후배 한 명이 자신의 보고서를 들고 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배님 전에 정리해 놓은 자료 덕분에 이번에 발표 무사히 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진짜 큰 도움이 됐어요. 그 말에 명자 씨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작은 칭찬 하나, 짧은 감사 인사 하나가 그녀의 존재를 다시 살아 숨쉬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명자 씨는 마음을 열었고 후배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감사는 작고 사소한 것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는 종종 감사의 타이밍을 놓칩니다. 말 안 해도 알겠지라거나 나중에 기회 되면 꼭 전해야지라는 생각에 그 마음을 묻어두곤 하죠. 하지만 감정은 미루면 식습니다. 감사는 그 자리에서 전해야 온기가 닿고 진심이 전해집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은혜도 잊지 않으면
더 큰 신뢰를 얻는다. 적대적인 관계에서 감사를 표현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말을 먼저 꺼낸 사람이 결국 관계를 바꾸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마음을 열었든 닫았든 그가 나에게 한 작은 도움 하나에도 진심으로 고마워요. 당신 덕분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관계는 조금씩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누군가가 떠오르지 않나요? 도움은 받았지만 감사의 말을 미뤄온 사람, 작은 배려를 해줬지만 아직 제대로 고맙다고 말하지 못한 사람. 오늘은 그 사람에게 진심을 담아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그 일이 잘 된 건 당신 덕분이에요. 그 한마디는 상대의 마음에 조용한 미소를 남기고 당신을 잊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 싶은 말들이 있습니다. 첫째, 내 말이 맞아. 상대를 인정하는 태도는 방어가 아닌 연결입니다. 둘째, 내가 잘못했어. 사과는 패배가 아니라 용기이자 성숙입니다. 셋째, 그럴 수도 있겠다. 이해의 말은 벽을 허무는 가장 지혜로운 무기입니다. 넷째, 그 말 듣고 마음이 좀 아팠어요. 솔직한 감정 표현은 관계를 되살리는 씨앗이 됩니다. 다섯째, 도와줄 일 없을까요? 관심과 연대의 말은 닫힌 마음을 여는 열쇠입니다. 여섯째, 고마워요. 당신 덕분이에요. 감사는 관계의 온도를 바꾸는 가장 따뜻한 불빛입니다. 오늘 이야기 중 마음에 와닿은 말이 있다면 하루에 단 한 사람에게라도 그 말을 건네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어떤 관계를 살릴지 당신도 모를 테니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댓글로 당신의 경험을 들려주세요. 어떤 말을 꺼냈을 때 상대가 변했던 순간이 있었나요? 또 다음에는 어떤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좋아요와 구독은 이 작은 상담방의 불을 조금 더 오래 밝히게 해줍니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이 덜 외롭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혜이쌤이었습니다.